집에서 나가면 내 거야. 더 이상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 아내 신디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나를 놀라게 했으니 더 이상 말다툼 없이는 할 말이 없다. 최소한의 소지품을 챙기고 집을 집어들었다. 책상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거기에서 바로 서명한 다음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 카운티 서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신디의 집. 신디의 패닉 비명이 동네에 울려 퍼져 주민들 사이에 약간의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특정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날 밤에 제가 한 보고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에게는 세상이 종말을 맞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65세입니다. 저는 5년 전 60세의 나이로 대형 제약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니던 회사의 관리직에서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졸업 후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제2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기술을 차세대에게 전수하고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 이직을 하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를 좋아해서 정년이 5년으로 바뀌었고 관리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절과는 달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유롭게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하던 부업도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자유시간이 많아졌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처음으로 균형 잡힌 직장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을 소홀히 하여 30대에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며 겸손하게 사셨고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 이 경험은 오랜 싱글 생활 끝에 겪은 가혹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더욱 워커홀릭이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총각 생활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너무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혼자일지도 모르지만 몇 년 전 신디라는 여자를 만나 파트너가 되었어요. 특히 희망을 포기한 이상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는 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신디는 나보다 16살 어리지만 내가 그녀에게 끌렸던 것은 50대 말에 직장에서 만난 그녀의 듬직한 삶의 방식이었다. 제가 참여했던 공동 연구 탐색 프로젝트는 업무상 자주 연락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둘이서 밥 먹으러 나가기 시작했고 둘 다 이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히트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 빨리 헤어졌지만 그 때문에 우리 둘 다 조심스러워졌고 그런 경험을 뒤로하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우리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주제를 꺼낸 사람은 신디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이 되기엔 제약이 많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지만 급한 일에 연연하기 싫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중 한 사람이 수술이 필요하지만 의식이 없고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혼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신디의 요점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결혼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비 신디가 뭔가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나는 가족이 되면 신디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다면 즉시 제안했다. 나는 그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공식적인 가족이 된 그녀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생생하게 물들었습니다. 이 해프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고급 주거지역이구나. 그중에 인상적인 집들이 너무 많이 줄지어 있어요. 스미스네 집은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워요. 여기 집을 소유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 집은 이 주변의 다른 집들에 비해 작은 편이고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환경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친구.
덕분에 적절한 시기에 더 저렴하게 이 부동산을 살 수 있었습니다. 투자 말하다가 신디 표정 보고 후회했어요. 정말 마이크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친구가 다 있구나. 표정 어두워지는 거 안 보여. 예전에 우리가 나눈 대화가 생각나는데 오늘 우연에 맡기고 다 잃으면 생각만 해도 무섭다. 투자는 저축하는 게 낫다. 그런 댓글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부업으로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쌓고 있지만 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신디는 불안해서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 때문에 몇 주가 지나서 내 부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신디는 우리의 새로운 환경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이 너무 오랫동안 연구 중이어서 나의 사교성은 그녀의 근처에도 없습니다. 이웃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저와 달리 신디는 적극적인 사교 활동 덕분에 근처 주민들과 빨리 친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신디의 밴드로 인정받고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신디는 근처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사는 스미스 부부와 친구가 되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스미스 부부는 유명한 회사에서 일찍 퇴직하고 인상적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스미스 씨 집이 또 왔어요. 난 평소처럼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녀도 있어요. 오늘 스미스 부인한테서 그 사람 남편이 당신과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마이클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잘 해냈어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래에서는 너무 잘해서 다른 세상을 엿보는 소녀처럼 흥분을 참아내며 사랑스럽고 미소로 반응했지만 내 반응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 같았고 이전에 즐거워했던 그녀의 태도가 신랄하게 변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이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기 싫다. 더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은 나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단호히 부인했다. 그렇지 않다. 거짓말. 난 당신을 걱정해요. 신디. 그리고 난 항상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말은 값싸고 스미스 부인은 참 운이 좋지 않나요? 신디는 얼굴을 돌리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반박하면서 말을 하면 재정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 믿기 어려워요. 결혼 전에 겸손한 신두 그 작은 불일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신디의 태도는 결혼한 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를 스미스 부부에 비유하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남들은 남일 뿐이고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던 시절이 있어서 신디의 호의를 잃지 않기 위해 밥을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렸다. 본업뿐 아니라 부업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에 걸린 때였다. 직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건강을 희생하면 의미 없다고 반성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쌓이는 나에게 감기처럼 더 차가운 말을 던졌다. 너도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약간의 보살핌이나 걱정도 없는 그녀의 찌푸린 얼굴은 내가 육체적으로도 깨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당신의 성공 부족은 언급하지 않으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한 달에 $80,000를 벌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끝나기 전에 만족한다고 혼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65번째 생일과 은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CDY와의 대화는 드물었지만 그녀는 은퇴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직장에서 은퇴하면 우리 둘만 나가자. 해외여행은 어때요? 아니면 뭔가 좋은 것 같군요. 그렇죠. 만약 우리 관계가 다시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그녀가 가졌던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미스 가족이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다는 것을 염두에 둔 곳이 있나요? 그런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퇴 후 멋져지세요. 약간의 사치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녀가 내 은퇴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조롱의 힌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스친 걱정은 그녀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그에 따른 태도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그런 불쾌한 생각으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아침 신디의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신디는 보통 출근 전 아침을 바쁘게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은 거실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보통 이때가 다들 준비를 다 하는 시간 아닌가 알았어. 이제 더 이상 일하러 갈 필요가 없어 직장을 그만뒀는데 신디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자기 일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우리는 둘 다 워커홀릭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데에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두 파트너가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왜 갑자기 그만두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결혼했고 우리는 한 수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좀 촌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디와 너무 달라 보이는 그녀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가 나를 노려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문제가 생겨서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야 해. 미안해. 불만은 없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해. 그 순간 신디 내 생각엔 그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면 그때는 행복했을 거라 생각했어. 괜찮았지만 직장을 그만둔 후 신디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회전은 무모해졌다. 그녀는 스미스에 대한 빈번한 언급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았고 한때 싫어했던 투자까지 확대될 뿐이었다. 스미스 부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쁨으로 시작했다. 신디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어 기뻐서 은퇴 후 스미스 집을 방문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화려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 다양한 의심이 저를 괴롭혔고 그녀를 볼 때마다 어느 날 불안이 커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모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마이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루시입니다. 루시는 매우 정중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스미스의 집에서 살아있고 도우미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신디의 이야기에서 루시에 대해 들었습니다. 신디가 그녀를 자기 또래의 겸손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유별나게 칭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신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어두웠고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고 표정으로 보아 그녀는 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가 말해야 할 말을 들을 준비로 고개를 끄덕였다. 루시의 관심사는 신디가 스미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처음 방문했던 스미스의 집을 방문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친구인데 최근에는 스미스 부인이 집에 없을 때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부인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부재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고 간단히 말해서 루시는 극도로 신디와 스미스 씨가 최근 불륜을 저지를까 걱정하면서 그녀는 스미스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신디의 존재로 인해 그들의 결혼 생활이 더욱 긴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어색하게 공유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관심을 잃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스미스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꺼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밝혀지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신디의 순회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준 루시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 그녀는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신디는 밝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에마와 스미스가 방문할 때마다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부인에게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과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 뭔가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안도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고 신디의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직접 설득도 했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건 내 일이에요. 날 통제하지 마세요. 신디가 화를 냈어요. 나에게 완전히 문을 닫고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서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대면 시간이 적어 마지막 대화 이후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루시와 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디가 스미스 부부를 끈질기게 방문한 것에 대해 내가 사과하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루시는 슬프게도 고개를 저었다. 사실 그녀는 스미스 부부가 이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동안 어색했고 신디는 불가피한 일의 방아쇠일 뿐이었습니다. 루시는 스미스 부인이 맨션에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자신의 걱정인 것처럼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습니다. 신디는 그 이후로 스미스 씨의 집을 훨씬 더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65번째 생일을 동료들 외에는 신디에게 아무 말도 없고 인사도 없이 혼자 보냈습니다. 루시 많이 제 생일을 꽃과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축하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디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든 식사와 친절한 말에 감사하며 루시의 배려에 감사하는 동안 신디의 차가움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며칠 후 신디와 제가 집에서 마침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혼하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책상 위에 그녀의 말이 거의 대본처럼 들리는데 안에 구역에 깔끔하게 작성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업자 마이클을 집에 하루 종일 두는 것은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스미스 씨와 함께 살 계획이니 묻지 않는 게 나을 걸 알았지만 의도치 않게 내 입이 말했지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치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 같으니 근거 없는 비난은 그만둬. 나 물론 여기 머물 계획이에요. 스미스 씨와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같이 사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떠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F에서 은퇴한 재산을 포함한 자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 건 아내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내가 떠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집을 떠나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닌가? 어딘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65세 정년이 되어서야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고 내 퇴직금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의심이 그녀가 집과 내 퇴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했다는 사실로 바뀌어서 갑자기 밀어붙였다. 결혼하세요. 그녀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항적으로 남아 집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쟁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잠옷과 기타 필수품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내 이름을 적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거기에 바로 서명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카운티 서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관이 스미스 씨 집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루시로부터 신디의 패닉 비명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져 주민들 사이에 약간의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디 씨와는 달리 스미스 씨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고 겉보기에 순조롭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혐의가 내부자 거래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전날 밤 제가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BAS가 발부되었습니다. 바로 결정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루시가 제공한 정보와 전문가를 통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미스 씨와 신디 씨가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작된 투자 대화는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조사 결과 스미스 씨에게는 대기업 임원인 친구가 있었고 스미스 씨는 이 내부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스미스 씨는 의도적으로 신디의 계정을 사용하여 은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불법 거래, 그들은 신디의 이름으로 거래하기 위해 자금을 합치는 완전한 공모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루시와 공유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스미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고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부부 사이의 이혼 협상이 진행되고 스미스 부인이 집을 떠나면서 루시는 처음에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에게 달렸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불법 신고를 주저했습니다. 신디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드나 어제 오늘 사건으로 인해 신디에 대한 모든 감정이 완전히 소멸되어 이혼이 마무리되어 이혼 신청 후 미련과 망설임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어제 함께 일했던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루시 덕분에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디의 진심을 일찍 알아차리고 우리 관계를 순조롭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 행동이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두 가구 루시 당신 잘못은 없습니다. 관련자 모두가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루시는 내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어있는 저택을 떠나 새 집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날 밤 나는 지금 외로운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방에서 미래를 생각했다. 루시가 생각나고 그녀의 고용주와 관련된 조사 결과 직장을 사실상 빼앗긴 것에 대해 루시가 죄책감을 느낄까 걱정했다. 보호 관찰을 통해 나중에 신디를 도울 수 있었지만 벌금만 부과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물으면 당연히 열쇠를 넘겨주지 않을 테니 떠나야 해요. 당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이제 갚으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빚이 있어서 뭘 할 건가요? 해봐. 신디의 비난은 정말 불합리하고 이기적이야.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없어.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도 취직이 힘들지만 다시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 분할에 관해 자주 연락을 주셨는데 돈이 너무 힘들어서 지분 청구도 가능해요. 이혼 후 재산을 탕감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집과 당신이 나에게 시킨 모든 것을 가져갈 테니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배신당했다는 말이 내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내 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 고생할 테니 진정하고 불리한 상황을 지켜봐. 닥쳐. 다 내 잘못이야. 후회하게 해줄게. 정말 이게 내 마지막 충고야. 너 짧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바로 신디입니다. 신디는 아마도 집에 대한 무지에서 온갖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신디는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의 난관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들과 정식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재산 분할 협상은 대표자를 통해 시작됐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 가능했다. 그녀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았기 때문이다. 결혼 사기에 대한 주요 폭로를 포함한 내부자 거래. 그녀는 은퇴 자금을 목표로 노인과 데이트했으며 중매 파티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각각 소에게 돈을 사기로 쳤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지만 가지 않은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원 신디는 빚을 갚기 위해 그러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퇴직 자금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결혼 전 우리 관계의 수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루시와 공유한 일이다. 사실대로 보고하면서 그녀는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을 속이기 어렵다. 당신이 적절한 말을 찾으며 내려다보며 웃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루시가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생각만 나요. 속은 바보로서 그건 사실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신디를 믿을 수 없다고 해도
그녀를 믿었던 자신의 부분을 부정하지 마세요. 루시는 그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필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열렬히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스미스 부인을 위해 정화를 느꼈습니다. 내가 슬픈 이별을 맞이할 때 과거에 느꼈던 행복과 기쁨을 부정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는 그 기억 속의 행복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칼리는 내가 결혼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디가 나를 더 이상 관여시키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면 이혼 후 조치를 취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내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 모든 카드를 공개해야 할 때였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거의 60살이 내 은퇴 자금의 전부였나봐. 그 추가 5년은 너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야. 오해야. 과거에 관계없이 얘기하자. 나는 결코 당신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 마이켈 벌리브미 포 더 퍼스트 타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신디 단호한 자세로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깨닫고 연약한 태도를 취한 듯 오해 저를 대했던 것과 비슷한 범죄의 증거도 있어요. 어떻게 밀어내는 내 말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려다보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눈. 미안해. 사과할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제발 나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고소하지 말아줘. 내가 그녀를 고소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유죄가 될 거야. 그녀는 무서웠어. 이 사실을 알고 숨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심각했고 나는 충실했다고 맹세합니다. 저와 스미스 씨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신은 숨기고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도 할 말 있는데 내가 숨겨온 게 있는데 그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몸을 숙인 채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부업으로 투자해왔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자산을 쌓았습니다.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80,000 정도의 소극적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졌고 신디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내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다행이야. 내가 알기 전에 당신의 본성을 알았을 텐데 당신은 지금쯤이면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계속했다면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득 찼다면 기뻤을 텐데 후회하지만 뉘우칠 기미는 없었을 뿐. 돈에 대한 욕심과 얕은 죄책감,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그녀의 비명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신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가 신속히 결정된 후 거짓말쟁이들이 합의 협상의 결렬을 발표하면서 토론은 끝났습니다. 신디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대신 중범죄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느낀 감정은 복수의 기쁨보다 더 컸습니다. 참혹한 경험이었지만 이 일련의 사건은 마침내 범죄 기록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과 그녀의 수많은 범죄가 밝혀져 심각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끝났습니다. CNY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도 가겠다고 그 뻔뻔함으로 인해 그녀가 절박하게 내 삶에 다시 끼어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나타나 변호사를 통해 다시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나 또는 나와 가까운 누구와도 관련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진술서를 공식적으로 준비하여 취미와 일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있으며 하루는 충실하게 독신 생활로 돌아오고 나만의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과로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너질 정도로 정신없이 일했던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걸 이루고 있고 머지않아 소극적 소득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남성 가정에서 제가 간과하는 많은 것들이 재택근무 생활 방식이 집에서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맡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관심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자 즉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가 제 집에서 일하기로 동의해서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매일 그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상황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루시에게 그녀가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내 집에서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부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실적은 탄탄하고 그녀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에디가 그녀의 가족에 관심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밝고 행복한 삶.